영화 스파이더맨 하면 이런 노래가 떠오르시죠? Hello, Peter. 이런 음악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데 스파이더맨의 클래식 음악이 나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 꽤 여러 장면에 등장했는데요. 궁금하시죠? 장면과 같이 음악을 들으며 그 당시 영화를 봤던 추억도 떠올려보고 어디서 자주 들어봤지만 자세히는 몰랐던 클래식 음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부터 살펴보자면 이 호텔 로비 장면에 클래식 음악이 나왔습니다. Wow, this place is so classy. Yeah, so why we here? 여기선 유럽으로 수학여행을 떠난 피터 파커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오페라를 관람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클래식 음악 하나쯤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정말 두 곡이 등장했더라고요. 다시 호텔 로비 장면을 살펴보면 이 남자가 연주하는 곡이 바로 클로드 드비스의 아라베스크입니다. Wow, this place is so classy. Yeah, so why we here? Speak for yourself. I'm home. 드비스의 아라베스크는 총 두 곡인데 여기에 흐른 곡은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실크처럼 부드럽고 우아한 아르페지오 선율이 특징인 곡으로 대한항공 게스트하우스 파리편 CF에도 나왔습니다. 아라베스크도 유명하지만 드비시 하면 떠오르는 대표곡이 있죠. 바로 클레르드 루이느입니다. 워낙 서정적인 곡이다 보니 영화 감독들이 사랑하는 클래식 음악 중 하나인데요. 영화 트와일라잇에도 나왔고 현대자동차 광고 음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왠지 드비시의 곡은 이런 명화처럼 신비롭고 몽환적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전에도 설명했지만 드비시의 곡은 인상주의 음악으로 분위기에 초점을 맞춘 음악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빛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그림에 담아내려 했다면 작곡가들은 그것을 음악으로 담아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이 드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인상주의 명화와 함께 드비시의 곡을 감상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음 오페라 장면으로 넘어가서 학생들이 관람하고 있는 오페라는 체코 작곡가 베드르지흐 스메타나가 만든 악마의 벽입니다. Coming. 작곡가와 오페라 제목 모두 생소하시죠? 저도 이 오페라는 처음 들어봤을 정도로 생소한데요. 스파이더맨을 다시 보면 오페라 보러 간다니까 학생들 반응 보이시죠? 가기 전부터 지루해하고 감상할 때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페라도 오페라지만 아마 너무 생소한 오페라를 보여줘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오페라가 스파이더맨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조금 흥미가 생기시나요? 오페라 악마의 벽 줄거리를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결혼하려는 주인공의 앞길을 막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가문을 보존하려는 악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파프롬홈에서도 어벤져스처럼 멋진 영웅이 되고 싶어서 홀로그램 쇼를 벌이는 미스테리오를 스파이더맨이 막아내잖아요. 이렇게 보면 오페라 속 악마는 미스테리오를, 결혼하고 싶은 주인공은 MJ와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피터 파커를 닮았다고도 볼 수 있죠. 다음은 2014년에 개봉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입니다. 빌런인 일렉트로가 인체 실험을 당할 때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가 흘러나옵니다. 이 곡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참가자들이 게임을 하러 입장할 때 나온 곡으로도 유명한데요. 오징어 게임이나 스파이더맨에 쿵짝짝 하는 왈츠가 나오는 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죠. 스파이더맨에서 빌런이 등장할 때 굳이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곡의 배경을 알고 보면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1866년 전쟁에서 패배한 오스트리아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왈츠를 작곡했는데요. 전쟁 트라우마로 인한 공포와 우울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음악으로 위로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독려한 것이죠.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슈트라우스가 이 곡을 연주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훗날 오스트리아를 상징하는 가치를 지닌 명곡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 비교해보면 카프카 박사에게 고문을 당하는 일렉트로가 결국엔 탈출을 감행하게 되잖아요.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일렉트로의 모습을 보니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의 선곡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외에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엔 클래식 음악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바로 뉴욕을 지키느라 졸업식에 늦게 도착한 피터 파커가 등장할 때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 흐릅니다. Peter Park. Sorry. 이 곡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전에 쇼츠로 소개해드렸던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의 오케스트라 버전 오프닝에도 이 곡이 나왔는데요. 이외에도 킹스맨, 대한항공 광고 음악으로도 나와서 친숙하실 텐데요. 세계 60억 인류 그 문화의 엘가는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에서 사용할 음악을 작곡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당당하고 희망찬 출발을 시작하는 행사인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피터 파커의 졸업식에서 이 곡이 나온 것처럼 실제로 미국과 영국의 거의 모든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졸업식에서도 이 곡이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첫 시작은 1905년 예일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였는데요. 엘가가 예일대학교에서 음악 박사학위를 받을 때 본인의 곡인 위풍당당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고 해요. 이때부터 미국 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주로 이 곡이 사용되곤 했죠. 그리고 이 장면에 원작자 스탠리가 카메오로 등장하죠. 스탠리가 등장하는 편에 클래식 음악 하나가 더 나오는데 바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 도서관 장면입니다. 여기서 스탠리가 듣고 있는 곡은 영국의 작곡가 그레이엄 프레스켓의 Left Foot Forward입니다. 작곡가나 음악 모두 유명하진 않지만 왈츠풍의 현악 리듬이 스파이더맨의 전투 장면과 대비되면서 더 몰입되는 효과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2004년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2에도 클래식 음악이 나왔는데요. 바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우중주, 송어입니다. This is my life's work. I certainly know the consequences of the slightest miscalculation. I'm sorry, I didn't mean to question. 세탁기 부금으로도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화 셜록 홈즈 그림자 게임에서 홈즈가 고문당할 때 이 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시 장면을 보면 You need to sleep soundly tonight, Otto. Did Edison sleep before he turned on the light? 대화 소리 때문에 노래가 잘 안 들리시죠? 그런데 이 장면에 송어의 멜로디가 꽤 길게 깔려서 원곡을 듣고 장면을 다시 보면 멜로디가 귀에 들어오실 겁니다. 슈베르트는 자신이 만든 가곡에서 멜로디를 가져와 현악 연주곡을 만들곤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피아노 우중주곡 송어입니다. 숭어인지 송어인지 한때 제목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쇼츠를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친숙한 송어가 이 장면에 사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슈베르트는 독일의 시인 슈베르트의 시에 멜로디를 붙여 이 곡을 만들었는데요. 제목 그대로 강물에서 송어가 헤엄치고 뛰어노는 광경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시는 4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슈베르트는 3절까지만 곡을 붙였는데요. 여기서 4절의 가사를 보면 조금 소름 돋으실지도 모릅니다. 4절은 어부에 잡힌 송어를 여자에 비유하며 여성들에게 남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스파이더맨 2에 대입해보면 송어의 멜로디가 끝난 뒤 보이지 않는 4절의 가사처럼 곧 옥토퍼스에게 붙잡힐 MJ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스파이더맨 영화들에 숨겨진 여러 클래식 음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곡 이외에도 다른 클래식 음악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어디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곡, 가장 친숙한 곡으로 골라서 소개해봤습니다. 또 보고 싶은 마블 캐릭터 속에 담긴 클래식 음악이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